시청 대강당 입구는 화환과 현수막으로 화려했다. 2025 시민소통 우수사례 시상식이라는 금박 글씨가 가을 햇살에 반짝였다. 해월은 손에 든 보자기를 꼭 쥐고 유리문 앞에 섰다. 안에는 며느리 서윤의 이름이 적힌 상패가 전시돼 있었다. 어르신, 초대장 있으세요? 젊은 안내요원이 가로막았다. 해월은 배시시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들 며느리가 상 받는다고 해서요. 축하해 주려고. 죄송하지만 행사 관계자 외 출입 통제입니다.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할머니 또 왔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해월의 귓가가 뜨거워졌다. 유리문 너머로 도연과 서윤 부부가 단상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정장을 차려입은 두 사람은 환한 조명 아래서 상패를 받아들고 기념 촬영을 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해월의 가슴도 함께 쪼그라들었다. 알겠습니다. 그냥 갈게요. 해월은 보자기를 품에 안고 천천히 돌아섰다. 복도 끝 소파에 앉아 행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해월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연을 불렀다. 도연아? 아들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재빨리 다가왔다. 어머니, 여기 왜 와 계세요? 축하해 주려고. 이거, 어머니, 오늘 공식 행사예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서윤이 뒤에서 찬물 같은 목소리를 던졌다. 어머님, 여긴 품격 있는 자리거든요. 해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보자기만 꼭 쥔 채 두 사람이 택시를 타고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저녁 무렵 포장마차로 돌아온 해월은 좌석 아래 작은 수납함을 열었다. 손목시계처럼 생긴 보이스 레코더가 빨간 불을 깜빡이고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시어머니, 완전 민폐잖아. 차라리 안 왔으면. 해월은 레코더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항구에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해월은 포장마차 테이블을 닦으며 레코더를 다시 꺼냈다. 손가락이 재생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다. 한 번만 더 제대로 들어야 했다. 클릭. 어머님, 여긴 품격 있는 자리거든요. 서윤의 목소리였다. 이어서 복도를 걷는 발소리, 그리고 전화 통화 소리가 이어졌다. 언니, 나 진짜 미치겠어. 시어머니가 또 나타났다니까? 시청 행사장까지 쫓아와서 완전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우리 이미지 다 깎아먹었어. 도연이도 아무 말 못하고 아휴, 차라리 연 끊고 살고 싶다. 해월은 레코더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말들이었다. 다만 이렇게 또렷하게 증거로 남을 줄은 몰랐다. 이제 시작이야. 해월은 작은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20년 전 서류 뭉치가 고스란히 보관돼 있었다. 노란 파일 표지에 우주 해성 콜드체인 창업 계약서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해월은 서류를 한 장씩 펼쳤다. 구주 지분 11%, 상표권 양도 계약서, 초기 특허 공동 출원 증명서, 모두 해월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빚더미에 앉았던 그때, 해월은 마지막 남은 자산을 모두 쏟아부어 친구 문영채와 함께 냉동창고 사업을 시작했다. 항구 한편의 작은 창고 하나로 시작한 일이었다. 그로부터 20년, 해성 콜드체인은 지역 수산물 유통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했고 해월의 지분은 여전히 11%였다. 단 한 번도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고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서류만은 고스란히 간직했다. 해월은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다. 문영채. 저장된 지 5년이 넘었지만 번호는 그대로였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영채야, 나 혜월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혜월 언니, 세상에 얼마만이야. 20년 만이지. 이제 좀 찾아가 봐도 되겠니? 해성 콜드체인 본사는 항구 신축 물류단지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 은색 외벽의 3층 건물 앞에는 지역혁신 우수기업 현판이 걸려 있었다. 혜월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잠시 숨을 고르고 로비로 들어섰다. 혜월 언니, 문영채 대표가 직접 내려와 혜월의 손을 덥석 잡았다. 20년 만에 만난 친구는 머리가 반백이 되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언니, 연락도 없이 어떻게 지내셨어요? 배당금이라도 찾아가시지. 그럴 형편이 아니었어. 나 포장마차 하나로 근근히 살았거든. 영채의 얼굴이 굳었다. 사장실로 올라간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혜월은 가방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영채야, 이거 확인 좀 해줘. 내 지분 11%, 아직 유효하지? 영채는 서류를 펼쳐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언니는 공동 창업주예요. 지분도 그대로고 상표권 양도 대가도 정산 안 된 게 있어요. 언니만 찾아오시면 얼마나 되는데? 현재 회사 가치로 환산하면 지분 시가가 약 8억, 상표권 사용료 미지급분이 2억 정도 됩니다. 합쳐서 10억은 넘어요. 혜월은 잠시 말을 잃었다. 10억? 포장마차에서 20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다. 영채야, 나 이제 그거 쓸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세요? 혜월은 천천히 며느리와 아들 이야기를 꺼냈다. 시청 행사장에서의 모욕, 손주 나루의 불안정한 생활, 그리고 최근 상인회에서 들은 이상한 소문까지. 서윤이란 애가 시청 홍보팀에 있는데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뭔가 수상한 일이 있었대. 특정 업체한테만 정보 흘려주고 견적 담합시켰다는 얘기가 돌아. 영채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건 명백한 공공조달 위반이에요. 증거만 있으면 감사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모으고 있어. 상인회 사람들이 몇 가지 넘겨줬거든. 혜월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안에는 납품서 사본, 견적서 비교표,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이 담겨 있었다. 이게 다예요? 아직 더 모아야 해. 그런데 영채야, 나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 뭔데요? 다음 달 시청에서 바다의 날 행사한다며? 거기 우리 회사도 참여할 수 있지 않아? 영채의 눈이 반짝였다. 언니 설마. 응. 이제 내 정체 좀 밝혀야 할 것 같아. 혜월은 포장마차 단골 김 사장과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다. 김 사장은 시장 상인의 총무를 맡고 있었고 시청 행사에 자주 참여하는 덕에 이런저런 소식에 밝았다. 혜월 언니, 그거 알아요? 이번에 시청 홍보 영상 용역권 완전 똑같은 견적서가 세 군데서 나왔대요. 똑같다니? 1,000원 단위까지 똑같았다니까요. 그것도 최저가로 딱 맞춰서. 이거 누가 봐도 담합 아니에요? 혜월은 잔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결국 그 중에 한 곳이 따냈죠. 비전미디어라고. 대표가 30대 초반 젊은 사람인데 서윤 주무관이랑 대학 동기래요. 혜월의 손이 멈췄다. 서윤의 이름이 나오자 귀가 번쩍 뛰었다. 확실해? 상인회에서 다 아는 얘기예요. 그 업체 이번에만 시청일 3건째 따먹었어요. 작년 관광 홍보물, 올 초 정책 홍보 영상, 이번 바다축제 홍보까지 전부 서윤 주무관 손 거쳐 간 거. 혜월은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 비전미디어라고 적었다. 사장님, 혹시 그 견적서 사본 구할 수 있어요? 그건 좀 어렵고요.
대신 평가위원회 회의록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상인회 대표가 위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것만 해줘도 큰 도움이 돼요. 사흘 후 김 사장이 두툼한 봉투를 들고 포장마차를 찾아왔다. 언니, 이거 조심해서 봐요. 나 이거 빼돌리느라 진땀 뺐어요. 봉투 안에는 A사 용지 20장이 넘게 들어 있었다. 해월은 안경을 쓰고 서류를 펼쳤다. 용역 평가표, 견적서 비교표, 회의록, 그리고 낙찰업체 선정 사유서까지. 이게 다 복사본이에요? 네, 원본은 시청 서버에 있고요. 근데 언니, 이거 보세요. 김 사장이 손가락으로 견적서 한 부분을 짚었다. 새 업체의 견적 항목과 금액이 놀랍도록 비슷했다. 촬영비, 편집비, 성우비까지 1,000원 단위로 일치했다.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평가위원 명단 좀 보세요. 평가위원 5명 중 2명이 비전미디어 대표와 같은 대학 출신이었다. 그중 1명은 서윤과도 동문이었다. 해월은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형광펜으로 핵심 부분을 표시했다. 그리고 휴대폰 카메라로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사장님, 혹시 카톡 대화 캡처본도 구할 수 있어요? 그건 좀 어렵긴 한데 아는 동생이 비전미디어에서 일용직으로 일했거든요. 한번 알아볼게요. 일주일 후 해월의 휴대폰에 파일 6개가 도착했다. 카톡 대화 캡처였다. 서윤과 비전미디어 대표 사이의 대화였다. 언니, 이번 건 우리가 꼭 따야 해요. 견적 어떻게 맞추면 돼요? 2,800만 원 선에서 최저가 써. 다른 데도 비슷하게 맞춰 놓을게. 해월은 화면을 확대해서 날짜를 확인했다. 용역 공고 나가기 일주일 전이었다. 이제 됐어. 해월은 모든 파일을 USB에 저장하고 복사본 한 세트를 더 만들어 금고에 넣었다. 그리고 문영채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채야, 준비 끝났어. 이제 움직여도 돼. 해월은 손주 나루의 어린이집 앞에 서 있었다. 하원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났는데도 나루는 보이지 않았다. 원장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할머니, 오늘도 어머니 연락이 안 돼요. 나루 아빠한테 전화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데려가도 될까요? 보호자 동의서가 있어야 하는데 일단 어머니한테 연락 한번 더 해볼게요. 해월은 교실 창문 너머로 나루를 바라봤다. 5살 손주는 혼자 블록을 쌓으며 하품을 하고 있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30분쯤 지나 서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나루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저 회의 중이라 못 가요. 그럼 나한테 보호자 동의를. 그냥 데려가세요. 원장 선생님한테 제가 따로 연락할게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해월은 나루를 데리고 포장마차로 돌아왔다. 아이는 차 안에서 내내 졸았다. 나루야, 저녁 먹었어? 아니요. 유치원에서 안 먹었어? 엄마가 도시락 안 싸줬어요. 해월은 가슴이 철렁했다. 서둘러 김밥을 말아 나루 앞에 내놨다. 아이는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할매, 나 배고팠어. 그래, 천천히 먹어. 더 줄까? 나루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월은 아이가 밥을 먹는 동안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 기록을 시작했다. 10월 15일 하원 지연 1시간 20분. 어머니 연락 두절. 저녁 미제공. 이런 기록이 이미 열흘치 넘게 쌓여 있었다. 하원 지연은 일주일에 3-4번 저녁을 거르는 날도 잦았다. 나루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잠들고 아침에는 늦잠을 자 어린이집에 지각하기 일쑤였다. 다음 날 해월은 어린이집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원장실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눴다. 원장님, 나루 상태가 어때요?
원장은 출석부와 관찰일지를 꺼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지 않아요. 지각이 잦고 수업 중에 자주 졸아요. 점심시간에 밥을 너무 급하게 먹어서 체할 뻔한 적도 있고요. 정서적으로도 불안해 보여요. 부모님께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머니는 바빠서 그렇다고만 하시고 면담 요청도 계속 미루세요. 해월은 관찰일지를 넘겨봤다. 담임 선생님의 메모가 빼곡했다. 920 점심 2그릇 먹음. 아침 굶은 듯. 9월 27일 낮잠 시간에 깨우기 힘들 정도로 깊이 잠듦. 10월 5일 친구와 다툼. 이유 간식 더 달라고 떼씀. 해월은 일지를 사진으로 찍었다. 원장님, 혹시 아동보호 신고 가능할까요? 원장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방임 정황이 있긴 한데 증거가 좀 더 필요해요. 할머니께서 기록을 더 모으시는 게 좋겠어요. 해월은 그날부터 나루의 일상을 꼼꼼히 기록했다. 하원 시간, 식사 여부, 수면 시간, 옷 상태, 감정 기복까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어린이집을 방문해 선생님과 면담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해월은 시청 복지과 남미진 주무관을 찾아갔다. 남미진은 해월의 포장마차 단골이기도 했다. 언니, 이거 심각한데요. 남미진은 해월이 가져온 기록들을 살폈다. 하원 지연 로그, 식사 기록, 어린이집 관찰일지, 그리고 나루가 밤 11시가 넘어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 먹는 CCTV 캡처까지. 이 정도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사례 접수할 수 있어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정말요? 네. 그리고 언니, 이거 가정법원 양육권 관련 자료로도 쓸 수 있어요. 아시죠? 해월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다. 미진아, 부탁할게. 나루만은 지켜야 해. 2025 바다의 날 기념 해양산업 박람회 현수막이 시청 광장을 가득 메웠다. 부스마다 수산물과 해양 장비가 전시됐고 시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들이 줄지어 입장했다. 해월은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행사장 VIP 대기실에 서 있었다. 언니, 긴장되세요? 문영채가 옆에서 물었다. 해월은 손을 꼭 쥐었다 폈다. 아니,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오전 10시 개막식이 시작됐다. 시장의 축사가 이어지고 우수 해양기업 표창이 진행됐다. 해성 콜드체인이 지역혁신 공헌 대상을 받았다. 문영채 대표가 단상에 올라 상패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저희 해성 콜드체인은 20년 전 작은 냉동 창고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공동 창업주이신 한 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객석이 술렁였다. 문영채는 마이크를 잡고 말을 이었다. 오늘 그분을 모시고 특별한 발표를 하려 합니다. 영채가 손짓하자 해월이 단상으로 올라왔다. 객석 한쪽에 앉아있던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도연도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성 콜드체인 공동 창업주이자 지분 11% 보유자 박해월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20년 전 남편을 잃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저는 마지막 남은 돈을 모아 친구와 함께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항구 구석 작은 냉동창고 하나가 전부였죠. 해월은 준비한 원고를 펼쳤다. 오늘 저희는 시청, 시장상인연합회와 함께 바다를 나누는 냉장고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신선식품 공급 사업입니다. 시장이 박수를 쳤고 객석도 따라 박수를 쳤다. 해월은 시장과 상인회장과 함께 협약서에 서명했다. 대형 스크린에 협약 내용이 떴다. 공용 냉장고 20대 설치,
월 1,000만 원 상당 신선식품 무상 제공, 아동야간 간식 바우처 사업 연계.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대표님, 20년 동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계셨는데 이번에 다시 나서신 이유가 있습니까? 해월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제 손주가 배고픈 아이가 되는 걸 보고 나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더군요. 가족이 챙기지 못하는 아이들을 우리 지역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객석 뒤편에서 서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도연이 그녀의 팔을 잡았지만 서윤은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다. 행사가 끝난 후 해월은 로비에서 도연과 마주쳤다.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다. 어머니, 이게 무슨... 도연아, 내가 부끄러워하던 엄마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살던 포장마차 건물, 그거 내 거야. 내 집 전세 상가 주택도. 도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뭐라고요? 오늘부터 넌 임차인이야. 나루는 내가 돌볼 거고. 해월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도연의 손에 쥐어줬다. 내용 확인하고 변호사랑 연락해. 할 말 많을 텐데 나 바빠서 먼저 갈게. 해월은 돌아서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가을 햇살이 눈부셨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하게 걷는 기분이었다. 박람회가 끝난 지 사흘 후 시청 홍보담당관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복도에 감사관실 명찰을 단 직원들이 서류 박스를 들고 드나들었다. 서윤은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다. 서윤 주무관, 감사관실에서 면담 요청 들어왔어요. 팀장이 긴장한 얼굴로 다가왔다. 언제요? 오늘 오후 2시. 한도경 감사관님이 직접 하신대요. 서윤은 화장실로 달려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오후 2시 감사관실. 한도경 감사관은 서류 뭉치를 앞에 펼쳐놓고 서윤을 마주봤다. 서윤 주무관, 최근 3년간 담당하신 홍보 용역건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올해 초 2025 시민소통 우수사례 선정 과정에서 주무관님이 평가위원 선정에 관여하셨죠? 그건 통상적인 업무 절차였습니다. 비전미디어 김태현 대표, 주무관님 대학 동기시죠? 서윤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개인적인 관계와 업무는 별개입니다. 한도경은 파일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이었다. 이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용역 공고 일주일 전에 예상 견적가를 알려주신 대화 내역입니다. 서윤은 할 말을 잃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이건 어디서? 제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한도경은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세 개 업체의 동일한 견적서, 평가위원 명단, 낙찰 과정 기록. 현재 시청 서버 전체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 중입니다. 용역 평가위원들에 대한 이해 충돌 조사도 시작됐고요. 협조 잘 부탁드립니다. 면담은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서윤이 감사관실을 나왔을 때는 오후 5시가 가까웠다. 복도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서윤이 큰일 났대. 감사 들어온 거 진짜야? 서윤은 비틀거리며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 또 다른 공문이 놓여 있었다. 용역평가위원 전원 소환조사 예정. 비전미디어 대표 참고인 출석 요구. 휴대폰이 울렸다. 비전미디어 김태현이었다. 서윤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감사관실에서 연락 왔어. 서버 기록 다 뒤진대. 오빠, 나도 모르겠어. 누가 제보한 것 같은데. 제보? 누가? 증거는 어떻게 나간 거야? 서윤은 문득 며칠 전 박람회가 떠올랐다. 단상에 선 시어머니의 당당한 모습.
그리고 그녀가 건넨 차가운 눈빛. 시어머니야. 분명 시어머니가 한 거야. 뭐, 그 포장마차 하시던 분이? 그분이 혜성 콜드체인 공동 창업주였어. 지분 11%에 돈도 어마어마하게 있고, 우리 완전히 당한 거야. 전화를 끊은 서윤은 탕비실로 가서 냉수를 마셨다. 손이 계속 떨렸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도연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당신 엄마가 우릴 조사하고 있었어. 용역권도 평가위원 명단도 다 넘긴 거야.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얕봤어.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서윤은 노트북을 열어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다. 박해월 해성 콜드체인이라는 키워드에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20년 만에 돌아온 창업주, 지역 복지에 10억 투자. 포장마차 할머니의 반전, 알고 보니 기업 공동대표. 도연은 기사를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야. 비전미디어 사무실 앞에 등기우편 봉투가 도착한 건 감사 착수 일주일 후였다. 김태현 대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공공조달 계약 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통보. A4 용지 3장에 걸쳐 위반 사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담합, 이해 충돌, 평가 과정 개입. 제재 기간은 2년. 이게 무슨... 김태현은 곧바로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5번째 시도 끝에 겨우 연결됐다. 서윤아, 우리 완전히 끝났어. 2년간 공공 입찰 못 들어가. 매출의 70%가 관공서 일인데 이거 폐업이야, 폐업. 오빠, 나도 지금 정직 처분 받았어. 3개월. 승진은 물 건너갔고. 전화 너머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오빠, 더 큰 문제가 있어. 감사팀이 오빠 회사 납품 영상 전수조사 들어갔대. 포트폴리오에 표절 영상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나 봐. 김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작년에 급하게 납품했던 관광 홍보 영상. 해외 관광청 영상을 베끼다시피 해서 만든 그 영상이 떠올랐다. 그건 누가 알아? 모르겠어. 근데 오빠, 그거 진짜야? 침묵이 흘렀다. 오빠, 미안, 서윤아. 납기가 너무 촉박해서 어쩔 수 없이. 서윤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틀 후 시청 출입 기자단 단톡방이 떠들썩했다. 비전미디어 대표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당했대요. 시청 납품 영상 중 3편이 해외 영상 무단 도용이었다네요. 도연 PD도 연루됐다던데 그 영상 기획 촬영에 참여했다고. 도연은 회사에서 급히 불려갔다. 대표이사실 앞에는 이미 법무팀장이 대기하고 있었다. 도연 PD, 비전미디어 건 알고 있죠? 네. 자네가 프리랜서로 참여한 영상 3편이 문제가 됐어. 시청에서 우리 회사한테도 납품 영상 전수조사 요청이 들어왔고, 그건 제가 기획한 게 아니라 김태현 대표가. 변명은 됐고, 일단 자네 시청 출입 금지야. 공식 공문 왔어.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부적격 업체 소속 인력 출입 제한 조치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이건 제 경력의 치명타예요. 알아. 그래서 자네 당분간 휴직 처리할 거야. 이 사태 정리될 때까지. 도연은 멍한 얼굴로 회사를 나왔다. 주차장에서 차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서윤이었다. 여보, 나 방금 사표 냈어. 뭐? 정직보다 사표가 나아. 어차피 여기서 더 못 버텨. 승진도 끝났고 동료들 눈초리도 견딜 수가 없어.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휴직이야. 시청 출입 금지당했어.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당신 엄마 때문이잖아. 여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은 맨날 그렇지. 엄마 감싸기만 하고. 전화가 끊겼다. 도연은 핸들에 이마를 댔다. 그날 저녁 도연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포장마차를 찾아갔다. 해월은 무표정하게 국물을 끓이고 있었다. 어머니, 왔니? 이렇게까지 하실 거였어요? 해월은 국자를 내려놓고 도연을 바라봤다. 나는 내가 잘못한 걸 고발한 것뿐이야. 너희가 스스로 한 일들이 돌아온 거지. 저희 인생 다 망가졌어요. 서윤이도 사표 냈고 전 휴직이에요. 나루는 누가 돌보니? 도연은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 제발. 도연아, 내 아들 나루는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잠들고 아침마다 굶고 어린이집 갔어. 그걸 알고도 내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 해월은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이게 내가 석 달 동안 모은 기록이야. 하원 지연 25회, 결식 18회, 밤 10시 이후 외출 12회. 이게 부모가 할 짓이니?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다음 주 가정법원에서 양육권 조정 시작해. 변호사 선임해놨으니까 통지문 받으면 준비해. 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서윤에게 어머니와의 대화를 전했다. 서윤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양육권 조정? 미쳤어? 시어머니가 정말 나루를 빼앗으려고? 여보, 우리가 나루를 제대로 못 돌본 건 사실이잖아. 그건 바빠서 그런 거지. 방임은 아니잖아. 말다툼이 한창일 때 초인종이 울렸다. 등기우편이었다. 도연이 문을 열고 받아든 봉투에는 내용 증명이라고 적혀 있었다. 뭐야 이게? 봉투를 뜯는 도연의 손이 점점 느려졌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여보 이거 뭔데? 서윤이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및 명도 청구 통지서.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전세 계약 아직 1년 남았는데.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다. 소유주가 어머니야. 뭐라고? 서윤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첨부돼 있었다. 소유자란에 박혜월이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이 집이 시어머니 거였어? 우리가 5년 동안 산 이 집이? 그런 것 같아. 2010년에 매입했네. 15년 전이야. 서윤은 거실을 둘러봤다. 3층 상가주택, 복층 구조의 마당까지 딸린 이 집. 전세 2억 5천에 들어왔던 이 집이 시어머니 소유였다니. 왜 우리한테 말 안 한 거야? 5년 동안 집주인인 척 왜 숨긴 거야?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했으니까 우리가 몰랐던 거지. 서류를 계속 읽어 내려가던 서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갱신 거절 사유가 임차인의 심각한 관리 의무 위반 및 소유자의 직접 사용 필요래. 그리고 이거 봐. 원상복구 조항. 도연이 내용을 확인했다. 방 하나를 작업실로 개조하면서 벽을 허문 것, 마당에 불법 증축한 창고, 허가 없이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까지. 계약서상 금지된 행위들이 모두 적시돼 있었다. 원상복구 비용 예상액 800만 원. 이행하지 않을 시 보증금에서 차감. 800만 원? 그럼 우리 돌려받는 거 2억도 안 되잖아. 서윤은 서류를 집어던졌다. 명도 기한은 2달. 12월 말까지 나가라고? 도연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변호사 법무법인 명함이 첨부돼 있었다. 법무법인까지 선임했네. 어머니 진심이야. 서윤은 소파 팔걸이를 주먹으로 쳤다. 우리 나루도 빼앗고 일자리도 망쳐놓고 이제 집까지 쫓아내. 이게 가족이 할 짓이야? 여보, 우리가 먼저. 또 시작이네. 맨날 엄마 편만 들고.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잖아. 나루 제대로 못 돌본 것도 사실이고 어머니한테 함부로 대한 것도 함부로 대하긴 창피해서 그랬던 거잖아. 시청 행사에 포장마차 냄새 풍기는 할머니가 나타나면 우리 이미지가 어떻게 돼? 도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서윤도 입을 다물었다. 침묵이 흘렀다. 여보, 우리 어떡해? 서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일자리도 없고 집도 나가야 하고 나루도 빼앗길 것 같고.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마당 구석에 나루의 세발 자전거가 녹슬어 있었다. 언제부터 안 탔는지도 모를 만큼 오래됐다. 일단 변호사 선임해야겠어. 양육권 조정이랑 명도건 같이 상담받고. 돈은? 전세 대출 갚고 나면 얼마 안 남는데 일단 부모님한테 좀 빌려야 할 것 같아. 서유는 고개를 떨궜다. 우리 친정에도 손 벌려야 하네. 이 꼴로.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루는 안방에서 혼자 자고 있었다. 도연은 조용히 일어나 안방 문을 열었다. 작은 손주가 이불을 걷어찬 채 자고 있었다. 도연은 이불을 덮어주고 나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하다, 나루야. 아이는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할매 배고파. 도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시청 별관 3층 회의실. 타원형 테이블에 6명이 둘러앉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박주연 상담원, 나루 어린이집 최은영 원장, 시장상인의 김덕수 총무 복지과 남미진 주무관, 그리고 해월과 그녀의 변호사. 오늘 회의는 만 5세 아동 이나루 양의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사례회의입니다. 박주연 상담원이 자료를 펼치며 말문을 열었다. 지난 석 달간의 모니터링 결과 정서적 방임 정황이 지속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다. 하원 지연 횟수, 결식 빈도, 수면 시간 불규칙성, 모든 지표가 위험 수준을 가리켰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9월부터 11월까지 총 78일 중 하원 지연 25회, 저녁 결식 18회, 밤 10시 이후 취침 32회입니다. 최은영 원장이 관찰일지를 추가했다. 나루는 어린이집에서 또래보다 30분 이상 일찍 등원하고 가장 늦게 하원합니다. 점심시간에 과식하는 경향이 있고 낮잠 시간에는 깨우기 힘들 정도로 깊이 잠듭니다. 정서 상태는 어떤가요? 불안정합니다. 친구들과 놀다가도 엄마 언제 와? 라고 반복적으로 묻고 간식을 집착적으로 요구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남미진 주무관이 서류를 넘겼다. 부모 면담 시도는 6차례 있었으나 모두 업무 과중을 이유로 연기됐습니다. 지난주에야 겨우 한 차례 이루어졌는데 부모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만 답변했습니다. 해월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할머니. 나루 엄마 서윤 씨는 현재 시청 사직 상태고 아빠 도연 씨는 회사에서 휴직 중입니다. 두 분 다 지금 집안 문제로 갈등이 심한 상태예요. 박주연 상담원이 메모하며 물었다. 현재 나루 양의 주 양육자는 누구입니까? 명목상은 부모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주 34회 돌보고 있습니다. 제 포장마차에서 저녁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날이 더 많아요. 할머니께서 양육을 전담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해월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가정법원에 양육권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테이블에 올렸다. 다음 주 화요일 첫 조정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친권자인 부모의 양육 능력 및 의지, 조부모의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덕수 총무가 끼어들었다. 저희 상인회에서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해월 언니가 나루를 얼마나 정성껏 돌보는지 다들 알아요.
애가 언니 포장마차 오면 얼굴이 환해져요. 최은영 원장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할머니께서 돌보시는 날은 나루의 컨디션이 확연히 좋습니다. 등원 시간도 규칙적이고 감정도 안정적이에요. 박주연 상담원이 정리했다. 그렇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현 상황에서 주 양육자 변경이 나루 양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모와의 관계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정기적인 면접 교섭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법원에도 이 의견서를 제출하시나요? 네. 이번 주 내로 의견서 작성해서 법원에 송부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해월은 복도에서 박주연 상담원과 마주섰다. 상담원님, 제가 할머니라서 양육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진 않을까요? 전혀요. 오히려 할머니는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시고 양육 의지도 확실하세요. 무엇보다 나루가 할머니를 가장 편안해해요. 그 애가 저한테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까요? 이미 적응돼 있어요. 나루는 할머니 포장마차를 안전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부모 곁이 더 불안정한 환경이에요. 해월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일주일 후 가정법원 조정실. 조정위원 앞에 해월과 도연서윤 부부가 마주 앉았다. 양측 의견을 들어보니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조모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서윤이 벌떡 일어났다. 한시적이라니요? 우리가 친부모인데요. 친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양육권만 조모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주 2회 감독하 면접교섭을 갖게 됩니다. 감독하 면접교섭이요? 네. 당분간은 제3자 입회하에 면회가 이루어집니다. 부모의 양육 환경이 개선되면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떨궜다. 알겠습니다. 여보. 서윤이 도연의 팔을 잡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나루한테 잘못했어. 어머니한테 맡기는 게 맞아. 결정문이 낭독됐다. 해월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루를 지켰다는 안도감과 아들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바다를 나누는 냉장고 제막식 현수막이 시청 광장에 걸렸다. 해월은 문영채, 시장, 상인회장과 함께 테이프 커팅을 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오늘 설치되는 공용 냉장고 20대는 취약계층 아동 200가구에 신선식품을 제공하게 됩니다. 시장의 치사가 이어지는 동안 해월은 광장 한편에 줄지어 선 냉장고들을 바라봤다. 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과일, 우유, 달걀, 반찬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할머니, 저기 좀 보세요. 남미진 주무관이 손짓했다. 냉장고 앞에 아이 둘을 데리고 온 젊은 엄마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있었다. 바우처 카드를 찍자 초록불이 들어왔다. 와, 엄마 우유다. 많이 가져가도 돼요? 네, 이번 주 할당량 안에서는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엄마는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하며 장바구니를 채웠다. 해월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영채에게 물었다. 영채야, 우리 예산으로 몇 가구까지 지원 가능해? 월 1,000만 원이면 200가구 정도요.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상당이에요. 부족하지 않아? 솔직히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추가 협찬사를 몇 군데 더 섭외했어요. 수산업체 2곳이랑 농협에서 협조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월 1,500만 원으로 300가구까지 커버할 수 있어요. 해월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리고 야간 간식 바우처는? 남미진이 태블릿을 보여줬다. 편의점 20곳, 분식집 15곳이 가맹점으로 참여했어요. 밤 8시부터 11시까지 아동이 바우처로
간식 구매 가능합니다. 1일 5,000원 한도로요. 대신 보호자 동의 없이는 사용 못하게 해야 해. 아이들 혼자 밤늦게 돌아다니는 건 막아야지. 그건 이미 조치했어요. 보호자 앱 승인 없이는 결제가 안 돼요. 제막식이 끝나고 오찬이 이어졌다. 시장이 해월의 옆자리에 앉았다. 박 대표님, 이번 사업 정말 의미 있습니다. 시에서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확대하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시장님,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가요? 이 사업을 단순 식품 지원으로만 끝내지 말고 아동보호 통합 시스템으로 키웠으면 합니다. 시장이 고개를 갸웃했다. 통합 시스템이요? 해월은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다. 냉장고 사용 데이터를 분석하면 아동의 생활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며칠째 사용 안 하면 결식 위험, 야간에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방임 가능성. 이걸 복지과 어린이집, 아동보호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거죠. 남미진이 눈을 반짝였다. 빅데이터 기반 아동보호 시스템이네요.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전문 상담사 3명을 추가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해성 콜드체인 사회공헌 예산으로요. 시장이 손뼉을 쳤다. 훌륭합니다. 그럼 시에서는 시스템 구축비를 지원하고 박 대표님은 인력을 지원하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를 시 아동복지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주세요. 시장이 잠시 멈칫했다. 자문위원이요? 네. 20년 전 포장마차 할머니가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으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시장은 해월의 눈을 마주보다가 빙그레 웃었다. 흔쾌히 수락하겠습니다. 다음 달 위원회 개편 때 정식으로 위촉장 드리죠. 오찬이 끝난 후 해월은 설치된 냉장고들을 하나씩 둘러봤다. 시장 입구, 복지관 앞, 공단 지역 커뮤니티 센터. 아이들의 동선을 고려한 위치였다. 냉장고 앞에 나루가 서 있었다. 손주는 유리문에 코를 박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루야. 할매. 나루가 달려와 해월의 치마를 붙잡았다. 할매, 저기 딸기 있어. 나루 딸기 먹어도 돼? 응, 나루 카드로 찍어봐. 해월이 건네준 바우처 카드를 나루가 조심스럽게 단말기에 갖다 댔다. 삑소리와 함께 초록불이 들어왔다. 와, 불 들어왔어. 나루는 신이 나서 냉장고 문을 열고 딸기 한 팩을 꺼냈다. 해월은 무릎을 굽혀 나루와 눈높이를 맞췄다. 나루야, 이 냉장고는 할매가 너처럼 배고픈 친구들 위해서 만든 거야. 나루도 배고팠어. 엄마가 밥 안 줬어. 이제는 안 그럴 거야. 나루는 할매랑 같이 살 거니까. 나루는 딸기를 한 알입에 넣고 해맑게 웃었다. 할매, 매일 딸기 먹어도 돼? 응, 매일. 해월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일어섰다. 광장 건너편에 도연이 멀찍이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해월은 고개를 돌렸다. 아직은 마주볼 준비가 되지 않았다. 겨울이 왔다. 포장마차 처마에 고드름이 매달리고 항구에는 찬바람이 불었다. 해월은 나루와 함께 새벽 국수를 먹고 있었다. 손주는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물을 마셨다. 할매, 오늘 유치원 가기 싫어. 왜? 친구들이 나루 엄마 어디 갔냐고 물어봐. 해월은 나루의 그릇에 계란을 하나 더 넣어줬다. 엄마는 지금 새일 찾고 있어.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잖아. 엄마랑 아빠 다시 안 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근데 나루야, 가족이 꼭 같이 살아야 가족인 건 아니야. 나루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뭐야? 마음으로 서로 아끼면 가족이야.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이 되는 건 아니거든.
나루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국수를 먹기 시작했다. 시장 골목에 불이 하나둘 켜졌다. 생선가게 아저씨가 해월의 포장마차 앞을 지나가며 손을 흔들었다. 해월 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나루 유치원 보내야죠. 나루야, 이리 와봐. 아저씨가 고등어 한 마리 줄게. 나루는 고등어를 받아들고 배시시 웃었다. 시장 사람들은 이제 나루를 자기 손주처럼 챙겼다. 떡집 할머니는 인절미를,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사과를 건넸다. 할매, 나루 인기 많지? 그럼 우리 나루시장 왕자님이지. 오전 9시 해월은 나루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시청으로 향했다. 오늘은 아동복지위원회 정례 회의가 있는 날이었다. 회의실에는 위원 12명이 모여 있었다. 해월은 명패가 놓인 자리에 앉았다. 자문위원 박해월. 오늘 안건은 바다를 나누는 냉장고 3개월 성과 보고입니다. 남미진 주무관이 스크린을 켰다. 그래프가 떴다. 현재 등록 가구 320세대, 월 평균 이용 횟수 8.3회. 결식 위험 아동 15명을 조기 발견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했습니다. 위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조기 발견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해월이 대답했다. 3일 이상 냉장고 미사용 시 자동 알림이 담당 복지사에게 갑니다. 야간 시간대 집중 사용 패턴도 모니터링하고요. 실제로 이달에 방임 정황 아동 2명을 발견해서 보호 조치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박 자문위원님, 이 시스템 다른 지자체에도 전파하시죠. 광역시 아동복지협의회에서 이미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달 사례 발표 예정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해월은 복도에서 문영채와 마주쳤다. 언니,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해성 콜드체인 이사회에서 언니 이사 선임하고 싶다는데요. 이사? 네. 당연하잖아요. 11% 지분의 공동 창업주인데 이제 경영에도 참여하셔야죠. 해월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이사회에서 사회공헌 예산 좀 더 늘리자고 제안해야겠네. 언니, 벌써 연 3억 쓰고 계시잖아요. 부족해. 5억으로 늘려. 아동급식 지원 확대하고 상담사도 2명 더 뽑을 거야. 문영채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알겠어요, 사장님. 오후 2시 해월은 상담센터로 나루를 데리러 갔다. 오늘은 도연서윤 부부와의 면접 교섭이 있는 날이었다. 상담사 입회하에 1시간씩 만나는 시간. 상담실 문이 열리고 도연이 나왔다. 몇 달 사이 수척해진 얼굴이었다. 어머니, 왔니? 어머니, 오늘 잠깐 시간 되십니까? 해월은 나루를 상담사에게 맡기고 도연과 복도 벤치에 앉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버지 역할도 못하고 아들 역할도 못했습니다. 해월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윤이랑 이혼 준비 중입니다. 서로 합의했어요. 나루는 어머니가 키우시는 게 맞다는 것도요. 그래. 어머니, 저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제대로 된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해월은 항구 쪽을 바라봤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도연아, 나는 내가 사과하길 바라는 게 아니야. 네. 나는 내가 나루한테 제대로 된 아빠가 되길 바라. 한 달에 2번 만날 때 진짜 아빠처럼 대해줘. 형식적으로 안부 묻지 말고 진심으로 안아주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도연아, 내 어머니. 피가 아닌 마음이 가족을 만든다. 그걸 기억해.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상담이 끝나고 해월과 나루는 손을 잡고
시장으로 돌아왔다. 포장마차 앞에는 단골 손님들이 벌써 모여 있었다. 언니, 오늘 국물 진하게 부탁해요. 나루야, 이리 와. 아저씨가 붕어빵 사줄게. 해월은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나루는 포장마차 구석 작은 의자에 앉아 숙제를 꺼냈다. 할매, 나 그림 그렸어. 봐봐. 도화지에는 포장마차와 할머니, 그리고 웃고 있는 아이가 그려져 있었다. 위쪽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다. 해월은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나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 그렸네. 할매가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 놓을게. 진짜? 응, 진짜. 밤이 깊어갔다. 포장마차 불빛 아래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해월은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았다. 딱 좋았다. 나루는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군고구마를 먹고 있었다. 항구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포장마차 안은 따뜻했다. 해월은 문득 생각했다. 가족이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밥 먹고 함께 웃는 것이라고. 피가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고. 시장 골목 끝 작은 포장마차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고 있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